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천선사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첫 주 영상을 마치고 둘째 주 영상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또 이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일주 동안 수련을 해보니까 할만한가요?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한편을 보면 또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구독자 수와 또 조회수를 보면 아주 지금 현재는 엘리트, 그렇죠? 특수 정예 도반님들만 지금 이 영상을 열심히 구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20분의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열강을 해볼까 합니다. 첫 주에는 정자법과 단전호흡법과 단삼배공법을 수련하였고, 둘째 주에는 온공명호흡법과 천인지 구간호흡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두 번째 주 수업을 시작되는데, 첫 주에 제가 이제 설명하였던 호흡법에 대해서 좀 부족하였고, 여러분한테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이 공부에 대한 큰 맥락, 여러분들은 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저는 또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대부분 이런 마음 공부라든지 기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영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보면 수많은,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썸네일이죠.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영상들이 엄청나게 떠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평소에 검색하던 습관들이, 검색하던 카테고리들이 회사에서 먼저 띄워주지요. 저희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먹방에 대해서 보았다, 이런 먹방에 대해서 영상이 많이 뜹니다. 또 제가 이제 기공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며칠 뒤에 보면 이런 기공에 대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처럼 현재 여러분들은 마음에 뭔가 찾고자 하는 의문, 또 찾고자 하는 길, 또 마음에 대한 양식을 쌓기 위해서 아마 이런 채널 쪽에 시청을 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이런 채널들은 다른 채널보다 특별한 쇼킹한 재미라든지 또 깜짝 놀랄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이런 쪽에 공부한 분들은 대부분 그냥 덤덤합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굉장히 밝고 쾌활한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이 공부가 그렇게 우리가 현재의 트렌드처럼 웃기거나 쇼킹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나의 본성을 한번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뭔가 영성의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분이 이런 채널을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와 많은 조회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말 꼭 갈망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저의 한마디가, 저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이 채널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 유튜브 도반님은 왜 이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우리 제자분들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마음 공부 쪽에, 이런 정신문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드신 분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젊은 분들도 오락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반면에 또 깊이 성찰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제 설명이 좀 재미가 없더라도 천천히 들어보시면 그 속에 또 나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재미는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자,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라. 현 시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는 마음만 편안하게 먹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이 모든 마음과 이 의식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는 것인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 던져보거든요. 그 의식의 변화, 마음을 차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등산을 하는 것인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인가, 책을 읽는 것인가, 음악을 듣는 것인가, 또 명상을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고민을 하는데, 저는 첫 번째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숨결 바라보기입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먼저 상황이 어떻든 어렵든 즐겁든 또 급박하든 일단은 내 숨결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태식에서 폐식이 열리면서 인생이 시작되었듯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이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지혜롭게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또 닥쳐온 이 어려움을 내가 온전히 큰 충격을 받지 않고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의 공력을 쌓는 힘이 바로 숨결을 먼저 찾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내어드린 숙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숨결을 체크하시라 했는데,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여러분 숨결을 다 체크해 보셨나요? 자, 1부는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을 숨결을 체크해서 노트에 적은 분이 계시고, 또 1부는 그냥 듣고 다음 영상 또 듣고 다음 영상을 또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적은 분과 듣기만 하는 분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자, 듣고 바로 행행분. 행행분은 마음의 레벨의 힘이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한번 가늠해보고 그 호흡을 적었다. 그럼 또 일부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영상만 좀 듣고 어느 정도 내가 납득이 가고 내가 이 영상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제 봐야 되겠다 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하는 힘이 중요하다. 그 행해지지 않는 분, 행해지지 않을 때 가만히 숨결을 한번 지켜보라는 것부터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숨결을 가만히 지켜본다. 가만히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다 보면 이제 숨결을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깁니다. 모든 마음의 힘의 시작은 내 숨결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거나 마음을 수용하거나 현상을 참거나 인내를 키우거나 모든 것은 시작은 숨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숨결부터 먼저 잡아라 라고 저는 우리 도반님들께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업의 시작은 숨결부터 시작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들숨 한번 들이쉬고 몸을 또 버리고 바꿉니다. 그것처럼 일색은 일호흡의 뜻이 이 들숨부터 그리고 날숨부터 찾지 않으면 답은 찾기 어렵다. 그러면 이 기는 어떻게 해서 생성되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제가 호흡 수련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는 과연 공간 속에 있는 수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일 때, 고요히 빨아들일 때 기가 쭉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호흡을 빨아들여서 쭉 단전에 내린다든지 호흡을 운용한다든지 이때 기가 생성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산소를 들이셨다가 내뱉을 때 기가 생기는 데서 가능해 보았습니다. 제가 호흡하다 문득 고요 속에서 날숨을 가늘게 조용하게 내쉴 때 플랫폼에 있던 기차가 다음 기차가 들어올 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서 출발하듯이 내가 날숨을 내쉬는데 뭔가 새로운 기운이 쑥 들어온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육상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격투기까지 많이 했는데, 제가 군에 갔다 와서 이 호흡법에 집중할 때부터 이런 그런 심한 운동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 기가 들어온다는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들숨에 힘을 모아서 하던 것과 이런 기공 수련은 충분히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날숨에 기운이 고요히 들어와서 몸에 이슬처럼 안개처럼 차분히 깔아앉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반들께 에너지는 들숨보다 고요히 내쉴 때 새로운 기운이 쑥 들어온 것을 느껴봐야 제대로 호흡 맛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호흡은 내쉴 때 에너지가 더욱더 증폭되고 몸이 진동하고 기운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구상에 수많은 물질이 있고 그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물질 중에서 이 금에 대한 물질이 지금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인기가 있습니다. 사금이 많은 강가에서 사금을 채취할 때 이렇게 모래와 자갈을 한 소쿠리 받아서 이렇게 조용히 비웁니다. 조용히 씻어냅니다. 다시 물을 떠서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나중에 어느 정도 흙과 자갈이 빠져나갈 때는 더욱더 고요히 조심스럽게 버립니다. 조심스럽게 버리다 보면 결국 모래와 부유물과 자갈돌은 다 실려 내려가고 맨 안쪽에 노란 사금이 남게 됩니다. 그것처럼 호흡은 고요히 버릴 때 정말 이렇게 황금이 남는구나. 그래서 내쉬다 보면 저희들 단전에 점점 금가루가 쌓여서 어느 날 드디어 금괴가 되면 아래에서 환한 빛이 올라오면서 황금색의 기운이 확 올라온다는 걸 느낍니다. 거기서 스스로 몸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가루가 쌓이듯이 단전으로 기운이 점점 축적될수록 내가 호흡을 참고 억지로 기를 모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고요히 버림 속에서 기운이 모이면 황금색으로 기운이 충전되었다, 충만하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처럼 저는 날숨의 기가 훨씬 더 많이 충전되고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숨이 중요하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집착을 끊는 힘, 또 게으름을 버리는 힘, 들었을 때 움직이는 행해보는 힘, 또 상대의 이야기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힘, 이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혜를 보태어서 또 다른 정보를 습득하여서 행해였을 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12주 동안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것을 행하는 분이 계시고
그냥 계속 듣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워낙 이렇게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단체에 가서 이 공부도 하고 또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자격도 굉장히 많이 따십니다. 너무 바빠요. 공부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앉아서 자 이렇게 청강하는 습관, 앉아서 공부 듣는 습관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좌담을 하지 말라. 좌담고 암기하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구나, 저분과 다르게 이야기하구나, 이 이야기는 들었던 이야기고, 이렇게 계속 듣고 1주차 해오세요 해도 안 해오고, 2주차 하세요 안 해오고, 3주차 하세요 안 해오고, 계속 듣게다 보면 제가 4주차쯤 되면 제가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바로 졸라맨이라고. 우리가 만화 있죠. 졸라맨 머리만 크고 몸은 이렇게 입자 팔다리 탁 있다가 한때 졸라맨 영상이 인기 있었지요. 그것처럼 머리만 크지는 짱구가 돼서 한번 탁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모든 정보는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팔다리에 힘을 키워야 머리의 지식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정보를 주워 담고 알라 그러고 책 찾아보고 뭐도 듣고 비교해보고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이 행법이 좋냐, 이 사람이 강의를 잘하나, 여기 산에 가면 공부를 잘 가르친 스승이 있나,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다 보면 금괴 한 짝도 가지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라맨이 되지 말라고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지난 일주 동안 제가 정신없이 일주 수업이 지나갔지만 과연 행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냐 하고 제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자, 집에 전신거울을 준비해 두신 분이 계시고 그냥 듣고 거울과 공부할 카드라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노트를 준비하신 분이 계시고 자기 호흡을 체크하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것처럼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바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수업은 행하고 따라하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정의 목표는 분명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호흡이 되어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는 그럼 단전에 뭐냐? 방금 제가 이제 황금의 기운이 단전에 모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우리 도반님들께 기를 모으려고, 단전에 기를 모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럽니다. 황금을 당장 내가 취득해서 다른 재화로 바꾸기 위해서 황금이 필요하지만 황금은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모아도 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생뚱맞다 이야기할 것 같아서, 자, 이 공간 속에,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 에너지로, 기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사방이 다 물입니다. 물고기가 밖에 걸어가지고 댕기면서 산책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삽니다. 물론 수륙 양류가 왔다 갔다 육지 바닷속에 사는 동식물 있지만, 거북이도 밖에 나와 살지만, 고래도 원래 물속에 있지만 물속에서 숨을 쉬지 않습니다. 밖에서 숨을 쉽니다. 그것처럼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고기는 주위가 전부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너지, 기운 속에 가득 덮인 기운 속에 있기 때문에 기에 필요함, 산소의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산소가 굉장히 심각해지지요. 화재가 났거나 여러분들이 물속에 의도치 않게 빠졌을 때, 또 지구 밖으로 뿅 나갔을 때 산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현재 기온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온을 따로 여러분들 특별한 장기에
모으려고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 안전한 기운소가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운을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어느 부위에 의식을 주고 어느 부위에 순간적으로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를 모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의 태화강에 빠져서 그 태화강에는 강물을 호수무에 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 뭐 호수무에 물을 담는다 해서 그 물이 담깁니까? 밖에 나오면 다 빠지듯이 물 속에 있으면 물을 담을 필요 없고 기운 속에 있을 때는 굳이 기운을 단전이다, 어느 장기다 담을 필요는 없다. 저희들 수행 하다 보면 소통할 수 있는 관을 넓히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백회로 길을 받습니다. 노궁으로 길을 받습니다. 용천으로 길을 받습니다. 온몸 전신으로 길을 받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길을 받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습니다.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숨은 콧구멍으로 쏜다. 누구나 콧구멍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 들이쉬는 숨결 속에 내가 20mm의 관으로 한 드라마 통을 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50mm의 관으로 한 드럼에 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100mm의 관으로 한 드럼에 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엑셀 파이프로 물을 한 드럼 받아가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100mm 관으로 한 드럼 물을 받는 것은 순식간에 스위치면 콸콸콸콸콸 바로 찹니다. 그것처럼 이 기통,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이 통로를 넓히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 이제 다음 수행을 거치다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기치유를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가 빠지지 않는가? 제 한 사람 하고 나면 기가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또 염려도 해드리고, 또 덩치가 정말 뭐 키가 거의 180 정도 되고 몸무게가 110kg, 120kg 되신 분들이 오시면, 와, 원장님 저 한번 하고 나면 힘 다 빠지지요. 기 다 뺏기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신 분과 저녁에 오신 분은, 아침에 일찍 와야 좋은 기를 받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좋은 기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한 15년 탄골된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지요. 뭐 5분이 가족이 오거나 10분이 한꺼번에, 10분은 좀 무리고 한 5분씩 오고 하루에 10명을 이렇게 시간대, 저는 1시간 한 사람씩 이렇게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오시면 기가 뺏기지 않는가 묻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차 한잔 먹고 점심 때 시간도 계속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저녁 때 오후까지 그냥 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가 과연 빠지냐? 여기 수많은 사람들 오십니다. 기공 공부하실 분들과 의사분들과 학자분들과 정치인까지 온갖 분들이 다 오시는데, 자, 우리가 스위치만 올리면, 그렇죠, 원자력에서 보낸 전기를 깁니다. 그냥 옵니다. 스위치 끄면 끝입니다. 그것처럼 에너지를 바로 수신하는 방법 해서 바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저는 그렇죠, 케이블 전선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적게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은 빈말이고 적게 된다는 것이죠. 끝없이 계속 전달하는 거죠. 길을 계속. 그것처럼 얼마큼 소통할 수 있는 이 통로가 크냐 따라서 길을 무한으로 계속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이 다니신 분은 4학년 때쯤 되면 방학 때면 여러 산천으로 또 여러 기인을 만나러 많이 다닌답니다. 거기서 이제 어차피 한의학이니까 길을 많이 배운답니다. 저희 제자분들 중에서도 한의사가 많이 계셨는데, 그래, 그분들께 호흡하는 법도 배우고, 또 어떤 분들은 기치유하는 분들도 계시가 기치유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한답니다. 그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면 땀을 흘리는 분이 계시고 호흡이 거치는 분이 계시고 오줌만 진료하고 오후에는 산에 다시 공부하러 간답니다. 명상하고 기를 모으러 간답니다. 자, 기를 모은다. 기를 축기한다. 왜 모으냐? 모은다는 단어 뒤에는, 그렇죠, 빠진다, 소모한다 라고 있습니다. 저축하는 것은
다음에 서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영원히 저축이 아니고 저축은 급할 때 필요할 때 서기 위해서 저축하듯이 단전의 기운을 모은다 하면 소모됨이 따라옵니다. 밝음, 어둠, 플러스, 마이너스, 삶, 죽음 모든 것은 단어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를 모아야지 하면 왜? 기를 모아서 튼튼한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기를 더 많이 모아서 내가 공력을 엄청 올려서 기맥을 다 열고 백회도 열고 차크라도 활성화시키고 또 하다 보면 세상 참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신통자가 되고 싶기도 해서 기를 모은다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워낙 그런 이야기 기를 모으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자들 분들 보고 모으지 마라. 그냥 물속에 빠졌을 때 물과 그냥 일치 그래야 물에 헤엄치고 이 물을 내 마음도 유영할 수 있고 지금은 기 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모으지 말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호흡법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를 모은다는 의식보다 기를 느끼고 기를 알고 첫째는 체감해라. 그렇다고 막 10년, 20년 동안 계속 호흡으로만 이걸 소통하는 관을 넓혀야 되냐. 의문을 갖거나 또 걱정되기도 할 겁니다. 여기 다녀가신 많은 분들이 20년간 하루에 4시간씩 호흡으로 매일 명상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출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도 또 저한테 공부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평소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수업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리고 10주차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호흡에 매진해서 공부했는데 3일 만에 후회하고 오신 분 계십니다. 3일 만에. 이야, 20년간 내가 호흡해서 그 기운을 느끼고 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 만나가 3일 만에 그것이 다 깨어지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다. 더 길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것처럼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공법으로 공부하냐에 따라서 체기하는 방법, 기를 느끼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흡에 대해서 깊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기초, 들숨과 날숨을 일단 잡는 것,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기를 집착하고 모으고 용쓰지 말라는 겁니다. 기를 모으려고 탁 용쓰고 집중하고 고조해야 되느니라, 또 모든 마음의 잡념을 버려야 되느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가 사실 괴롭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죠. 5만 가지. 그렇죠. 5만 가지 생각이 오는데 그걸 버리고 내려놓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버리려고, 생각은 단절시키려고,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생각은 오든 말든 나는 일단 숨길부터 잡아보자. 1, 2, 3, 4, 5, 6, 6, 5, 4, 3, 2, 1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들어오든 말든 숨기 계속 살립니다. 그래도 생각은 들어옵니다. 우리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슈퍼컴퓨터다 보니까 하나 하면서 여러 가지 동시에 다 합니다.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 합니다. 운동선수 한번 보세요. 너무나 순발력과 생각하면서 다 합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호흡은 기초를 하고 그 뒤에 오 이렇게 숨기를 계속 온공명 천지 구간호흡법 1200 여기 따라 하다 보면 5만 가지 생각들이 옆에 와서 대기합니다. 좀 끝나면 이제 생각 들어가야지 하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시 굳이 하고 나면 다시 굳이부터 굳이 하고 8회 하니까 내 생각 들어가야 되는데 저 언제 끝나냐. 1층부터 9지까지 9지부터 1층까지 하다 보면
한 뭐 4, 5분은 그냥 갑니다. 4, 5분은. 그러면 5만 가지 생각이 좀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날숨을 계속 유도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호흡의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좀 더 지나면 호흡이 순간적으로 집중되는 방법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 제가 호흡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면 저걸 다 외워야 되나? 자세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허식을 혈 입천장에 붙여야 되고 어떻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덜숨과 날숨만 체크하시고 일주일 동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 해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수업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미리 엄포를 놓고 제가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해 보시면 되고, 단 300공도 호흡에 맞춰 두었기 때문에 처음에 단 300공 하면 영상처럼 그렇게 샤오라 내오라 야 저거 보여주기식이다 저렇게 숨쉬는 사람 누가 있나 하지만 제가 드디어 오늘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밴드는 제 영상 제목과 똑같습니다. 영상 제목과 똑같이 밴드를 오픈했는데 밴드 검색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단 필명은 뭐 본인 이름은 안 밝히고 뭐 자기 호를 쓰든지 뭐 별명을 쓰든 괜찮은데 자기 얼굴은 분명히 오픈해야 된다. 뭐 선글라스 팍 잡숫고 자기 얼굴 착 올리면 어느 날 보면 그 밴드에서 탈퇴되어 있습니다. 자, 선글라스 안 되고 뭐 마스크 이렇게 쓰고 요즘 뭐 의무적으로 마스크 써야 되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네. 뭐 그 정도는 서로가 A고 내 안면 정도는 오픈하고 돌아오는 것이 서로가 A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또 다른 도반들이 또 면식이 있어야 믿음도 가고, 우리가 악플러 또 이상한 분들이 오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얼굴은 공개하는 걸로 제가 원칙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일주일 뭐 한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 없는 분들은 다시 밖으로 모십니다. 다시 오고 싶으면 얼굴 있는 거 클릭해가, 몰라서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른분들은 제 수련 밴드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적어놨어요. 분명히 실명과 얼굴 공개가 돼야 가입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전부 다 예 해놓고 그냥 턱 들어다 보니까 얼굴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탈퇴시키면 친구들한테 전화가 야, 너 밴드 왜 가입이 안 되냐? 그런데 이제 자기 사진, 프로필 사진이 없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또 하루 이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1대1 대화로 얼굴 공개하세요 하면 그것도 위에 떴는 것도 그렇죠. 대화 물음표도 안 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배워야 됩니다. 왜 쫓겨났는가에 대해서 젊은 분들, 자녀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쫓겨났는지, 이 방이 왜 안 들어가지는지. 그래서 들어오는 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밴드장의 허가 없이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고, 제가 이제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얼굴 없는 분만 다시 얼굴 있게, 얼굴 들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천선사의 기공 수련법 강의 이렇게 치면 밴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밴드를 오픈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거, 단 3병 하는 거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먼저 여기 공부하셨던 선배 도반들은 정말 단 300원을 고요히 합니다. 뭐 지금 들린 소문에 벌써 단 300원 하다가 무릎이 정말 너무 아파서 무릎 나갈 뻔했다 하는 이야기도 벌써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불가하는 것이 아니고 서커스나 묘기나 요가 하시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을 잡다 보면 그 호흡소에 맞게 단 300 공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은 당연히 잡힌다. 그리고 온 공명도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진영에 수련을 가면 온 공명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시 또 호흡에 맞춰 두었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구간 또 역시 호흡에 맞춰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 모든 수업은 다 호흡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 가늘게 쉬고 가늘게 내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론을 듣고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법. 호흡은 멈추지 않는다, 참지 않는다, 끊지 않는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아울러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고 무거운 짐이 내 두 어깨를 누르고 참아야 하느니라, 버텨야 하느니라, 이해해야 하느니라, 어깨를 그런 강의를 볼 때 저기 되나? 말만 그렇지 누가 되나? 의 시작은 바로 숨결을 잡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일요일이 밤이 지나가고 지금 12시 52분이니까 오늘이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꽃도 비가 내리가 얼굴은 말끔하게 다 씻고 훌훌 털고 나무는 오늘 굉장히 연한 싱싱한 녹색으로 산에 변해 있는 거 보고 저희들이 집에 스스로 그렇죠 가택 연금을 하고 있어도 자연은 또 한순간 또 한 초도 한 초씩도 변함없이 흐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보다는 깨어있은 의식으로 호흡 한번 잡고 이렇게 단 10분이라도 의식을 갖고 지나보면 내년 봄에 또 꽃이 피듯이 내년 봄에는 여러분들 얼굴과 기색이 달라져 있다 라고 저는 분명 장담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면 필히 다음 주, 그 다음 주, 12주, 내년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다. 그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들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해찬선사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드립니다.